치아 뿌리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여러 군데가 마치 구멍이 난 듯 보입니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충전재를 꼼꼼히 채워넣지 않아 기포가 들어찬 모습입니다. 지난해 2학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신경치료 실습과정에 나선 학생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수진에 최종 제출한 사진을 보니 기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된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학생들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가 잘 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겁니다.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본과 4학년 59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물 결과를 조작하거나 서로의 결과물을 베껴서 제출한 학생이 34명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치과대학병원 안에 있는 원내생 진료실에서 교수 지도 하에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신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수업 강의 계획서엔 학생들에 대해 전문의 영역에서의 진료 행위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환자를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교수진은 즉각 실습사진 원본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적발된 34명 중 남의 실습사진을 베낀 5명은 근신 2주, 포토샵으로 조작한 29명은 봉사활동 20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식이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맞으다 보니까 일단 점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채팅 이런 느낌보다는 잘 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연세대에선 지난해 3학년들이 수강하는 교양 수업에서도 50여 명이 생성형 AI를 써서 답안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측은 학생들의 자진 신고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취했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직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교양과목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예상 문제와 실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정답을 투표해 공유하더니 적중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한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유하며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수강생 1,400여 명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일부 학생들이 학교 측에 부정행위를 제보했고 교수진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수진은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추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학점 처리는 물론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과목 담당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을 믿었는데 많이 실망했다며 학생들이 명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학에선 온라인 시험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은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학생들한테 맡기거나 하기보다는 대학이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고려대 측은 학생들이 서로 정답을 공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35문제를 30분 안에 풀도록 제한했다면서도 사각지대를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가려내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연세대에서 발생한 집단 부정행위엔 챗GPT 등 AI가 사용됐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학생만 40명에 달합니다. AI 시대에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선 대학의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듣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관련 교양 수업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글이 지난달 29일 연세대학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은 약 600명. 이 가운데 40명이 지난달 15일 진행된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챗GPT 등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과 학생의 얼굴과 손이 나오는 영상을 찍도록 했는데 화면에 다른 프로그램을 띄우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학교 측은 추가 부정행위자가 있는지 조사하면서 AI 활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서 지난 8월 동국대에서도 1,200여 명이 참여한 수업에서 다수의 학생이 생성형 AI를 시험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에선 AI를 이용한 대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지난해까지 1년 동안 7,000건 확인됐다고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학교마다 표절 검사나 주관식 대면 평가 확대 등 AI 부정행위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높아진 AI 활용도에 맞춰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AI를 쓰지 않는 사람 자체가 가지는 능력에 대한 초점들을 많이 맞춰요. 또 다른 능력도 사실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실제 4년제 이상 대학생의 91.7%가 과제나 프로젝트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AI 활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학교 정책으로 적용해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대학은 43%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대로 또 AI 시대도 숙제를 내거나 평가를 하면 실력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문가들은 AI가 내놓은 답을 두고 학생 스스로 비판과 보완점을 묻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건물의 한 강의실. 지난달 이 강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교양 수업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30여 명의 경영학과 분반 학생들이 기본적인 코딩 방법을 익히고 실습하는 기초교양 수업 중간고사였는데 학생들 일부가 챗GPT에 접속한 상태로 시험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문제풀이 과정에 AI를 활용하면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조교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워서 내리고 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정도 학생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2명 외에 다른 학생 일부도 AI를 활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과목 교수는 시험 무효를 공지하는 한편 관리 감독 절차를 강화해 이번 주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험 과정에 어느 범위까지 AI를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AI를 제한하고 또 AI를 배제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들었습니다. 네. 오픈북이라고 하면 이제 GPT를 써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면서 AI를 막게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아니면 인프라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서울대 측은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